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입니다. 오늘은 입시엔의 그 사용설명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정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실기실적, 자소서 면접, 입시엔 TV, 생활기록부, 배경식, 탐구주제, 학습정보, 학과 소개, 진로 직업 이렇게 있고요. 맨 위에 보면 그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종표시가 있고 바로 옆에 돋보기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돋보기 표시는 모든 것을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어떤 기능이 있냐면 거기에 보면 대학과 학과가 있거든요. 대학을 눌러보면 대학의 그 장학금 비율 또 취업률 이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학과 검색에 들어가 보면 학과의 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이 쭉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학의 그 등급 컷이나 수능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실기 실적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학 예측기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그거를 눌러보면 학과들이 나오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한 대학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돋보기를 눌러서 거기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학과 검색을 하게 되면 전체 대학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쪽의 부분 밑에 그 아이콘에 있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실기 실적은 각각의 전형에 맞는 것만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이렇게 많죠. 입시 정보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과 논술 이 모든 정보가 다 함께 들어간 정보를 우리가 입시 정보라고 하는 창으로 빼놓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교과라면 학생부 교과에만 들어가는 정보를 넣어놨고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종합과 관련한 정보, 논술은 논술, 정시는 정시, 실기실적은 실기실적, 자소서 면접은 자소서 면접. 또 입시엔 TV는 이제 원래 의도는 제가 외부의 것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섭외를 해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아직은 쉽지 않아서 거기까지 우리가 인력 배치가 아직 안 돼서 제 거만 올리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제가 요즘 바빠서 그쪽에 이제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죄송합니다. 그 밑에 생활기록부가 있는데 이 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의 그 생활기록부 작성 방법과 관련한 것들을 주로 알려주는, 그러니까 학생부의 관리 방법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위에 아이콘 첫 번째 줄에 가운데 보면 아이콘 중에 입시정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과 관련한 정보는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다 줄 수가 없어서 생활기록부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창에는 이 생활기록부 정보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 학생들이 흔하게 알 수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이 현실 세계,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입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나 또는 수능과 관련한 지문, 사회나 과학 교과서, 수능 지문에서 나오는 또는 뭐 학교 내신에서 오는 지문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실생활 적용 능력과 관련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생활을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경 지식은 뭐 별의별 정치 외교 또 뭐 사회 또 과학 기술 뭐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고 가야 하는
정보들을 매일매일 업로드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나 자신의 어떤 탐색 방법이 사실은 뭐 공부하다가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좀 더 폭넓게 보고 그것을 다시 그 관점을 다시 자신의 전공 과목이나 자신의 그 세특사항과 연계해서 또는 창체 활동과 연계해서 해보라는 의도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를 써서 따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또 이 배경 지식을 넣을 때 우리 기자들이 거기에 탐구 주제를 그 밑에 또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또 밑에 써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세특사항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자신의 관심사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거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뭐 수백 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뉴스 또 다르고 내일 뉴스 또 다르잖아요. 그 뉴스를 이 배경 지식에 다 넣어놓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은 어떻게 보면 이게 뉴스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뉴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 적용해 볼 수 있는 뉴스 이런 것들을 넣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배경 지식을 갖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 지문이나 교과서 지문들을 이해해 가는 거죠. 우리가 가끔 수능 지문들 보면 생뚱맞은 내가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한 정보들이 떡하니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잘 훈련된 학생들이라면 뭐 알아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잘 정보를 접속하지 못했다면 손 놓고 있는 거죠. 읽다 보면 판단, 시간 다 가.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배경 지식이 그만 거기에 이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배경 지식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 국영수탐에서 나오는 지문들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세특사항과 창체활동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신이 적용해서 자신이 새롭게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달라지는 뉴스들처럼 섭렵해 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특정 단어 한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키워드가 우리 뇌 속에서 작용을 하면 우리가 계속 뭐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읽었던 독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이제 실험 결과는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5, 6학년 때 읽었던 책들이 학생들에게 매우 지대한 성적에 매우 지대한 정말 50% 60%를 좌우할 때가 지금 5, 6학년 때 읽었던 독서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안 읽었다고 하면 중학교 때부터라도 좀 다져져 가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4학년 때까지는 책을 많이 읽히고 5, 6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 준비를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때 가장 중요했던 그 타이밍이 결국 독서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독서를 안 했다 그래서 닫아놓을 수는 그러면 내가 성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계속해서 도전해가는 입장인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경 지식을 넣어줌으로써 그 성적을 점프업을 할 수도 있는 그 근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물론 이 배경 지식을 읽다 보면 어떤 동기부여도 될 것이고
어쨌든 이 확산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종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자신이 딱히 국어가 뭐 이과 다르고 문과 다르고 하진 않는 거 아니에요. 이과의 지문이라도, 예를 들어 뭐 과학과 관련한 지문이라도, 그럼 문과 학생이 읽기가 좀 버겁죠. 버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 나오는 문제들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배경 지식이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만이라도 꾸준히 읽어간다면 학생들이 확산적 사고가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수능 지문이나 논술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들까지도, 또는 교과서, 그 내신 그 성적, 내신 그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들까지도, 뭐 그거야 뭐 주로 학교에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게 이 배경 지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탐구 주제는 뭐냐면, 이 탐구 주제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 세 번째 줄 가운데 탐구 주제는 학생들이 각 교과에서 현재 배우고 있는, 그러면 교과서도 뭐 교과서별로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교과서별로에 나오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이냐, 그러니까 탐구 주제를 추려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구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세특사항이나 자신의 소감문, 감상문, 소논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배경 지식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상, 사회 현상에서 나오는 과학, 기술,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을 배경 지식에서 주었다면, 그죠? 사회에서 나오는 문제를 했다면, 탐구 주제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탐구 주제, 그러니까 소감문이나 감상문이나 또는 소논문이거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더욱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게 이 탐구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구 주제에서는 아까처럼 아까는 배경 지식과 탐구 주제의 이제 차이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정보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만났던 많은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부터 공부 못하는 학생까지 다 있지 않겠어요? 이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고민이 없나, 그런 건 아니에요. 늘상 그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도 보면 내가 공부를 잘했거나 못했거나 항상 이제 성찰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학습 정보,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공부 방법은 아는데 내가 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또 하나는 학생의 성격에 따라서 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어쨌든 우리는 기사는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걸 보고, 또는 우리 학부모들이 이거를 보고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온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여기에 있으니까 찾아보고, 자신이 부족한, 예를 들어 탐구 과목이 부족한 공부 방법이 나온다면 탐구 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그 탐구 공부 방법은 또 뭐였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소개가 있는데요. 학과 소개는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학과 소개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과 소개에 보면은 학과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옆에 특정 학과를 찍으면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 클릭을 하면
학과가 뜨게 되는데 거기에 학과가 이름 써 있고 관심학과라고 떠 있고 바로 밑에 해당 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 알아보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숨겨졌다기보다는 이 안쪽에 한 번에 다 제공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놓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숨겨진 정보가 되어버렸어요.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당 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을 알아보기를 누르면 고교 선택 과목과 대학 전공 과목 세특 활동 이건 어때? 세특 활동이 이런 거 어때라고 또 제공해 준 거. 창체 활동 이건 어때 해서 창체 활동 어떤 거 해봐라. 또 내 우수성 증명해 주는 생기부 키워드는 뭐다. 전공 적합성 키워주는 추천 도서는 뭐다. 추천 도서가 쭉 있습니다. 많은 적은 데도 있는데 많은 학과는 50권도 넘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전공 선택은 흥미와 적성으로 전공 선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교 선택 과목 1번에 고교 선택 과목을 넣어놨을 때 바로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대학교의 그 전공에서 배우는 그 학과에서 배우는 그 주요 전공 과목들이 쭉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어디 이게 샘플로 놓은 거 보니까 생명공학과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뭐죠? 이 뭐 미생물학 및 실험, 유기화학, 유전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뭐 이러면서 생명공학과 관련한 그 전공 과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런 단어 키워드를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이제 머릿속에 자꾸 쳐다보게 되면 눈에 익게 되면 처음에 볼 때는 생뚱맞죠. 어렵죠. 단어도 어렵다. 어찌됐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내가 전공 선택 전공과 관련한 뭔가 전공 탐색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들어간 이상, 그 키워드가 머릿속에 들어간 이상 우리 뇌는 그 키워드를 내가 까먹었다 그래서 완전히 까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활 패턴 어딘가에서 도출돼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전공 과목까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어찌됐건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선택 과목이 뭐지? 이거 누가 들었다는데 이거 말이 맞아? 할 때 이 학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학과, 내가 선택한 학과의 관심학과를 눌러서 그 관심학과에서 해당 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알아보기를 준비 방법 알아보기를 누르면 그 준비 방법들이 매우 세세하게 떠 있다 라고 하는 것 이해하고 계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진로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진로 직업은 이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참 어쨌든 특정 학과에서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도 경제학과나 또는 무역학과나 이런 것들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학과의 것까지 탐색을 해보고, 예를 들어 경영학과라면 경제학과에 대한 컨텐츠를 습득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물론 전공 추천도서 역시도 경영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 것이나 국제관계학 내지는 무역학 또는 회계학 이런 것들을 봐두면 그것 자체가 이 경영학에 맞는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그 학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생명공학을 했다 그래서 생물학이나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을 쭉 섭렵해 보는 거예요. 관심학과로 등록해놓고. 물론 관심학과로 등록할 가능성이 많지만 대부분은 딸랑 학과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여러 학과를 넣어서 이 탐색에 가는 거죠. 학생도 탐색에 가고 이게 이런 방법이 있구나. 여기에서 못 봤던 측면이 생명공학 쪽에서는 못 봤던 측면이 미생물학이나 생물학 쪽에서 바라보면 또 그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독서, 전공에
전공에 적합한 전공 적합성에 맞는 추천 도서 역시도 그렇게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 뭐 생물학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그 어떤 생각들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한 학생들을 보면 딸랑 생명공학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꼭 지질학, 지리 쪽하고 또 관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그 학과 소개에서 나오는 이 전공 탐색 과목을 매번 이렇게 확산해 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학생이 아까 얘기했죠. 한번 들어본 거가 그 들어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뇌의 작용에서는 계속해서 작용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5, 6학년 때 읽었던 책이 고3 때 와서 효과를 바라보는 이유 역시 바로 그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과 소개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원했던 학과가 약학과라면 화학과가 있을 것이고 화학공학과도 있고 또 뭐죠? 어쨌든 이제 갖다 보면 거기에 있는 뭐 대학의 전공 과목을 찾아서 뭔가를 해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내가 까먹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당장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제 더 풍부한 공부를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학생의 머릿속이 매우 탄탄하게 매우 급있게 매우 샤프하게 매우 학업 역량이 뛰어나 보이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을 얘기했고 그 맨 밑에 보면 추천 뉴스라고 있어요. 그 마이 뉴스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내가 좋아한 것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그 북마크를 표시하면 이 마이 뉴스에 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예전에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의 전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소스를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 뉴스는 예전에 홍대 미대를 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홍대 미대는 합격할 가능성도 낮고 자기가 판단할 때 학생이 뭐 엄마도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로 바꿔서 준비를 해가는데 그 엄마와 딸내미죠. 그 딸이 어떤 밴드를 가지고 뉴스들을 거기다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학생은 그 뉴스를 매일매일 쳐다본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그것을 보고 엄마가 이제 한마디로 북마크 해놓은 거죠. 북마크 해놓은 것을 한 번씩 보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 가는 게 맞겠다 하면서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좀 유명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그러니까 뭐 대학의 레벨로만 따지면 홍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현재 그 건축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디자인 쪽, 건축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관련된 기사를 제가 2번인가 썼어요. 처음에 그 학생이 변화할 때 한 번 썼고 그 학생이 합격했을 때 또 한 번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사례를 감안해서 마이뉴스에 넣은 거죠. 이 마이뉴스를 쳐다보면 이 학생이 다른 건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 사실 정보를 찾아서 뭐라고 하죠? 아이에게 읽히고 싶은데 이 애가 내가 본 그 많은 정보를 다 읽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거는 우리 딸내미한테 필요해. 또 우리 아들내미한테 필요해서 따다닥 찍어놓은 것을 그것을 보고 네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라 하는 것들을 넣어주는 것이 이 마이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이 있는데 이 코칭에는 원래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원래 이게 지금은 1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원래는 3가지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 가격대는 8,800원, 12,900원, 17,900원 해서 거기에 이제 8,800원은 없지만
12,900원 그 플러스와 프리미엄 서비스에서는 한 1회나 2회에 대한 그 컨설팅을 해주도록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칭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보통의 질문들을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질문은 어쨌든 제가 회원들에게 우리 회원들의 가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번씩 그 컨설팅을 무료로 그러니까 코칭을 무료로 하도록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들을 거기다가 써놓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대답을 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코칭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질문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뭐죠? 답변을 달아줘야 되니까 또 평가도 해주고 그래서 전국의 이제 선생님들을 한 7분 정도를 섭외를 이미 끝내놔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이제 훨씬 더 많아지고 이러면 거기에 맞게 그 컨설팅이나 어떤 상담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코칭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1대1 코칭, 그러니까 그 어떤 질문 받고 이런 코칭 말고도 그 논술 코칭이 있었고 학생부 종합전형 코칭이 있었고 뭐 학습 코칭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그 미술 코칭도 있고 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그 지금 그 어디죠? 애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studyend.co.kr에 그 뭐죠? 외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지금 열어놔 있거든요. 그 애플 가지고 있는 그 고객 그 구독자들에게는 제가 그 studyend.co.kr 물론 이제 삼성폰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 어플을 깔면 되는 것이지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그 이제 깔도록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studyend.co.kr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studyend에 들어오시든 어쨌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 코칭을 그 이제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뭐냐면 분명히 아이는 논술과 관련해서 준비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 학원 가는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거를 감안해서 아예 시도도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또 그 학교는 우리 학교는 뭐 이런 거 따로 준비해 주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도. 그러니까 이럴 때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면 내가 판단 가능성이 내가 학원을 많이 갈 것 같으면은 돈이 없으니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나한테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 여부는 해줄 수 있지 않냐. 또는 내가 비록 지방에 있는 학교여서 매번 서울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내가 지방에 있다 그래서 내가 논술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내가 그래도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사실 서울까지 올라오려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있죠. 많이 들어갑니다. 또 뭐 학원비도 꽤 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절약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논술 한번 지문 보고 그 피드백 받고 무슨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1회당 뭐 한 5만 원 정도면 어떠냐 해서 이제 그 논술 그 담당 선생님들 수리과학과 그 인문 논술에서 있는 담당 그 학원 선생님을 섭외를 해서 그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학생은 사실 뭐 서너 번만 해도 합격한 경우가 있고 어떤 학생은 20-30번을 해야 그 성공 그 가능성이 있고 이게 학생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치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이제 마련을 했던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술과 관련한 이제
그 코칭이죠. 미술과 관련 한마디로 이제 코칭과 컨설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만 어쨌든 코칭의 미술 관련한 코칭 역시도 어쨌든 그 준비를 해가는 데 있어서의 그 컨설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려고 했던 것이 이 코칭 안에 들어간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부모들이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렇게 좀 과하게 나가는 그 컨설팅 비용들을 좀 아껴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게 이 코칭이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딸랑 몇 가지 질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컨설팅을 받으면 큰 돈을 내죠. 많은 돈을 냅니다. 그렇지만 물론 갔다 온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경우든.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더 절약해 드리기 위한 정보의 창구로 어쨌든 코칭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코칭에 가서 지금은 매월 1회 시간은 코칭과 그 다음에 거기에 코칭에서 뭐 뭔가를 소개해 달라고 아니야. 뭐 어찌됐건 이 코칭에서는 어쨌든 방법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입시엔이 어디죠? 애플 앱에 이제 완전히 등록이 되면 이 코칭도 원래대로 다시 환원을 해서 돌아가게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끝도 없네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 이것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입시엔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 이것도 많겠지만 다음에는 각각의 활용법이 또 이제 시간 있으면 각각의 활용법을 조금 더 다른 방법, 다른 차원에서 좀 얘기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고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뭐 특별히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그래서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단체로 가입을 할 테니까 그렇지만 매달 돈을 낼 수는 없으니 1년에 한 학생이 얼마씩을 내게 해서 우리는 1, 2학년 전체 지금 3학년은 이제 입시가 끝났으니까 1, 2학년 전체에게 요것을 깔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섭외가 되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이 선생님들이 이것을 그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웹에서 study.co.kr이 웹에서 열린다 그랬죠. 웹에서 열린다는 얘기는 컴퓨터에서 열린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study.web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열리는 웹과 그 컴퓨터 그 데스크탑에서 열리는 웹은 다른가 봐요. 이러다 보니까 데스크탑에서 열리는 study.co.kr에서 열릴 때 가끔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보안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보안을 이렇게 보안 단계 이렇게 낮추는 뭔가 있거든요. 그거를 낮춰주면 그게 풀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찌됐건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웹에서도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것 역시 또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넣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시에는 매우 중대한 대학 예측과 관련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전형명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이런 것도 있지만 경쟁률이 3년, 4년, 5년치에 들어가 있다. 등급 컷 역시도 3년치, 4년치, 5년치가 들어가 있고 충원 합격자도 그렇게 들어가 있다. 물론 여기서는 발표한 대학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수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정시는 지금 현재는 1년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역시도 잘 작동이 안 돼서 지금 2년치, 3년치 그러니까
이번에 2022학년도께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작업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현재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뉴스를 아까처럼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나 이런 뉴스를 집어넣는 데는 사실은 이렇게 이 가격이 공짜였으면 정말로 무료였으면 정말로 좋았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투입이 정말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인력의 비용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수시 자료, 정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A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냥 미니멈 2천만 원이에요. 미니멈. 근데 그것을 무료로 매번 이렇게 해준다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해드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기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클라우드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요. 또 이 아이템을 이제 뭐 뭐라고 하죠? 아이디어를 제가 냈으니까 그거야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하는 게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매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수시 자료 제가 다 만들었는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못 올리고 3주야? 아직도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올리는 게만 또 한 달.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거기에는 그만한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도 정말 또 일을 내가 그냥 이거 만들어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내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가게 합니다. 어찌됐건 나름대로는 최대한대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또는 입시에 뭐 정말 공짜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데서 뭐 또 아마존이나 디즈니 같은 데서 공짜로 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화 만들어 놓고 공짜로 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화관까지도 가야 되고 또 그게 비용 들어가고 거기 또 가면 또 콜라도 사 먹어야 되고 팝콘도 사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데 역시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라 결국 회사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왜 가격을 그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댓글에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뭐 그런 정보가 있냐 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더 업그레이드 해달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